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8월 20일인데요. 오늘자 기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자 보고 주간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분양가 상한제에 멈춰선 목동 재건축 느긋한 이유는 정리를 하자면 지금 안전진단을 통과시키려고 이제 모금을 하고 있었는데 흐지부지 분위기가 됐다. 왜냐면 뻔하죠. 재건축이 워낙에 지금 재미없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사업성이 워낙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빠르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거고, 목동 같은 경우는 초기 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 10년 이상 걸리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정권이 바뀌든 또 정책이 바뀌든 어떻게든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크게 동요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박해진 게 있죠. 예를 들어 강동구 둔촌 같은 거라든가 몇몇 것들이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에 갑자기 걸리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됐는데, 그런 거는 이제 막판에 또 뒤통수를 맞은 거고, 이 목동이라든가 초기의 재건축단지들은 앞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사업 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걔네들보다 좀 느긋하다. 다만 전체적으로 재건축이 악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가격엔 좋을 것은 없겠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8년차 삼성동 홍실 6개월새 4억 올라. 왜 이렇게 많이 올랐냐면 홍실 아파트가 1대1 재건축이기 때문에 그래요. 1대1 재건축이게 되면은 일단은 분양가 상한제가 없죠. 일반 분양이 없는데 분양가 상한제 무슨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성이 떨어질 우려가 없기 때문에 이 반사 이익으로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라는 거고, 또 이제 보시면은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겠죠? 일반 분양이 나오잖아요. 재건축보다 적다 뿐이지. 그래서 그게 3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역시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머리가 아플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비구역 쪽이 상당히 지금 진척은 어렵게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물량 앞에 장사 없다더니 웬걸 분양가 상한제에 이상 기온이 생긴다. 강동구 같은 경우는 1만 가구 입주 예정이면은 사실은 전세 가격이라든가 매매 가격이 좀 약세를 돌아서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왜냐?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당분간 새 아파트가 나오기가 힘들 거라는 이제 현상이 알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새 아파트, 내지는 분양권, 내지는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5년 이내인 이런 신축 아파트들이 가격이 굉장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견됐던 결과죠, 사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한다고 했을 때부터 예견됐던 결과인데, 이런 강동구 쪽도 마찬가지고 헬리오시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아파트가 반사 이익을 가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강동구도 앞으로 한 1만 5천 세대 정도가 더 입주를 할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굉장히 가격은 탄탄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수도권 반사이익 볼까? 이거는 이제 그 얘기죠. 서울 쪽이 이제 투기과열지구 쪽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니 그렇지 않은 곳에서 반사이익을 좀 보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크게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투자하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보고요. 자, 분양가 상한제 역풍, 무주택 30대 까마득해진 청약 당첨. 네, 이것도 무슨 얘기인지 이제 헤드라인만 보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게 되면서 지금 굉장히 많은 뉴스가 이제 나오고 있죠.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그래서 지금 연기를 하겠다라는 게 가장 많고, 또 소송을 하겠다라는 것도 되게 많죠. 지금 예를 들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 변경했지 않습니까? 관리처분 인가 신청에서부터. 그렇게 됨으로써 이거를 소급 적용하게 되면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냐. 그러니까 결국은 예전에 우리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제도 마찬가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가 합법 판정이 최종적으로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9명 심판관 중에 5대4 정도로 합헌 5명, 위헌 4명 이렇게 의견이 갈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위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합헌 받기가.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그러한 어떤 위헌 소송을 걸게 되면은 이번에는 위헌 소지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하는 주장하는 분들도 많아요. 김현미 장관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법제처의 유권 해석 다 받았고 법리적인 해석을 다 했다고는 하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그건 이제 해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위헌을 이제 진행하려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어떻게 변모가 될지는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오늘 이제 기사를 한번 살펴봤는데, 지난주 일주일 동안 기사를 잠깐 간략하게 살펴봤고, 또 오늘자 기사도 이제 촬영하는 김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서 부동산이 좀 얼어붙어 있는 형국이고, 하지만 항상 그 풍선효과 생겨나기 마련이죠.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정비구역 쪽에 특히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것들, 빈집법, 이런 것도 지금 피해가 갔기 때문에, 하여튼 정비구역에서 뭔가 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이런 것들은 다 피해를 보는 입장이고, 반대로 그런 것들이 피해를 보면서 공급이 생겨나지 않으니까, 새 아파트라든가 분양권 상태인 거나, 내지는 이러한 제도를, 제도를, 그러니까 뭐입니까?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재초안 같은 거 피한 단지들 같은 거는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나왔다고 해서 전반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상승하는 그런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 눈을 잘 켜고 한번 어떤 걸 투자해야 될지 지금 시점에 그런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승훈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